안녕하세요. 40강인데요. 40강까지 수업을 하기 전에 40강은 제가 40강 수업하기 전에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40강은 그냥 40강이란 그 의미 외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요. 물론 이게 우리 전체 수업, 우리 정화영문법의 마지막 강의라는 거죠. 다 알고 있죠.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알고 있죠. 40강의 마지막 강의예요. 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까지 온 사람들, 지금 이까지 온 분들 있죠. 거의 99.99999% 보장하는데 인생에서 성공할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와 비슷한 얘기를 들을 적엔요. 그냥 그렇다고 그냥 뭐 그렇게 기담에 듣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성공했다 이건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살 뿐이에요. 여러분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 경험인데요. 제가 군대를 처음 제대한 다음에 표정이 자꾸 딱딱하고 잘 웃지도 않고, 웃지 않거나 멍청하게 있거나, 제가 표정이 별로 안 좋고 이러니까, 레크레이션 학원을 다녀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지역마다 문화센터 있잖아요. 우리 동네도 문화센터에 레크레이션 강사 코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지원했어요. 그래서 레크레이션 학원을 다녔는데, 처음에 한 달 정도는 그 강사가 저 때문에 아주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레크레이션이 재미있고 웃고, 막 하하 떠들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표정도 없죠. 하고 앉아있으니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3개월, 4개월 하다 보니까 이제 표정도 밝아지고 웃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6개월 코스였는데요. 처음에 한두 달은 학생들이 나와요. 그러다가 항상 재미일 수 있나요? 그 레크레이션 강사 항상 웃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3개월, 4개월, 5개월 지나면서 많은 숫자가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저는 그냥 계속 나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6개월의 마지막 되는 날은 거의 전체 학생 수의 10분의 1도 남아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젊은 사람은 저랑 한 명 더 있었어요. 근데 그 레크레이션 강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끝까지 나온 사람은 꼭 성공할 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은 성공하고 안 한 건 아직 모르겠어요. 저 젊으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대신 이건 있어요. 그때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그 고집이 다른 일 할 때 도움을 주더라고요. 방학이 되면 대학교마다 다른 어떤 기관마다 방학 특강을 합니다. 토플, 토익, 탭스, 여러 가지 특강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꽉 차요. 근데 마지막 마치는 날이 되면 텅텅 비었어요. 강의실을 작은 데로 옮겨야 될 정도로 텅텅 비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나온 사람들 있죠. 그죠?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40강까지 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아무나 못해요. 이거 돈 몇만 원 내고 수업 듣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끝까지 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40강까지 온 사람은요. 정말 대단하고 온 것 자체를 보람있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40강 가지고 내 인생을 변화시킬 만큼 영어를 배웠다? 물론 배웠기를 바래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같이 일을 했으니까 하긴 바라지만 그것보다는요. 이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인내심 내지는 자기하고의 약속을 지킨 게 더 대단하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 정도 40강까지 와서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상을 주잖아요. 그죠? 상을 받고 상을 주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본인이 받아서 제일 기분 좋은 상, 그 뭘 것 같아요? 그거는 자기 자신이 자기한테 주는 상이 제일 기분 좋아요. 저도 그 맛을 봤고, 이까지 지금 40강에서 저를 보시는 분은 비슷한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런 맛을 계속 느끼면서 공부하기를 바라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할게요. 이것 말고 앞으로 다른 자료를 만들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요. Anyway, 40강까지 오느라고 수고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 마치는 강의를 할게요. 오늘 강의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다들 들어서 아는 거예요. 이제 수업해요. 이제 집중해요. which, 그 다음에 as if, without. 이 세 개의 단어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세 개의 단어가 우리가 가정법, 현재 사실과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를 얘기를 하는 이 가정법을 공부하는 이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해요. 현재 사실과 반대의 메시지를 which, as if, without이 전달해요. 과거 사실과 반대의 메시지를 which, as if, without이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wish나 as if, without 이 세 개의 단어를 한 자리에서 공부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 애들이 이거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써요. 조금 쓸까요? 많이 쓸까요? 무지하게 많이 쓸까요?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여러분 회화반 들어갔어요. 회화반 들어가서 공부합니다. 무슨 반 들어가 공부해요? 어디 영어 클럽에 갔어요? 모임에 갔어요? wish, as if, without 안 들어봤어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모임에서. 선생님, 저는 우리 모임에서 wish나 as if, without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전부 다 레벨 1이라서 그래요. 거기 전부 다 처음 그래서 그래요. 조금 지나면 듣게 됩니다. wish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도서실인데요. 저희 학교 도서실이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도서실에서 일반 사람들, 동네 주민들도 많이 와서 공부를 했는데, 한 아주머니가
이 카트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쁜 여자애가 소록소록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한국 여학생이 그걸 봤어요. 간 다음에 한국 여학생이 뭐라 했냐면, 너무 이쁘다, 이거 너무 이쁘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얘는 꼭 커서 훌륭한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엄마한테. 이게 한국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I wish.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I wish your daughter. 당신의 딸이 becomes. 뭐뭐 되기를 바랍니다. becomes a beautiful woman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참 아름다운 여인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I wish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애기 엄마의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애기 엄마 표정이 물론 한국 여자의 그 얼굴 표정을 볼 적에 욕하는 거 아니니까 이해는 되지만 표정은 그다지 썩 좋지가 않았어요. 애는 못 알아듣니까 그냥 자고 있지 뭐. 왜 그 말을 들은 미국 엄마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비슷한 상황이 기숙사에서 생깁니다. 친구가 시험 보러 가요. 너가 이번 시험에 꼭 통과하길 바라라고 말할 적에 한국 룸메이트가 I wish you passed the test this time 이라고 말했어요. 시험 보러 가는 친구가 짜증을 내거나 불쾌하거나 별로 좋아하는 표정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wish는 불가능한 것을 소원할 때 쓰는 게 wish예요. 그 애한테 I wish 내가 소망하기를 your daughter becomes a beautiful woman 아름다운 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본인은 한국 여자는 말을 했지만 그게 미국 엄마 귀에는 어떻게 들려요? 택도 없는 소리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불가능하지만 당신 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되기를 바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wish라고 써서 말한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좋은 뜻으로 말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들어보니까 어때요? 기분 나쁜,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해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택도 안 되는 소리지만, 지금 공부하죠? 아이고, 안 돼요. 택도 없어요. 지금 마음이 어때요? 펑하죠. 그죠?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그 엄마 귀에 들어간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지만 불가능하지만 당신 딸을 이쁜 여자가 되길 바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여러분 방금 눈 이거 엊그제 금요일날 이거 이렇게 딱 찍고 왔는데 코 금요일날 딱 세우고 왔는데 내가 택도 없는 소리지만 이쁘게 될 리가 없어요라고 말해봐요. 택도 없는 소리지만 당신이 이쁘게 되길 바래요. 그래봐요. 그럼 그 칭찬이 여기죠. 그죠? 위시가 그러한 뉘앙스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위시는 불가능한 것을 소망할 때 쓰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가능한 거 말하고 싶어요. 가능한 거를 볼 적에 당신 딸이 지금도 이쁘니까 나중도 이쁘길 바랍니다. 가능한 걸 소망하고 싶어요. 네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시험에 통과하길 바래. 가능한 걸 소망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40강까지 왔으니까 가능한 걸 희망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영어 실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진급할 수가 있는 거고 추천받을 수 있는 거고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는 거고요. 나중에 큰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어 쪽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노력하면 다 될 수 있어라고 가능한 쪽으로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hope를 쓰는 거야. I wish your daughter becomes a beautiful woman 이라고 말하면 이거는 틀린 문장입니다. I hope 얘를 써야 돼요. I hope 내가 희망하기를 your daughter becomes a beautiful woman 이거는 맞는 문장이죠. 가능성 있는 얘기죠. 그죠? hope이나 wish 둘 다 자신이 없어요. 불안불안해요. 그러면 좋게 쓸 수 있는 표현이 I am sure. 나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I'm sure. 100%, 사람의 일이 100%까지 아니니까. 그래도 99% 확실하게 자신해요. I am sure your daughter will become. 뭐뭐이 될 거예요? A beautiful woman. 이거 맞는 문장이죠. 그죠? I know. 나 알고 있어요. 당신 딸을 보니까, 질문의 여지가 없네요. 당신 딸을 보니까, 당신 딸이 become a beautiful woman이 될 거라는 거는, 앞으로 아름다운 여자가 될 거라는 거는 보자마자 알겠네요. I know your daughter will become a beautiful woman. 이거는 맞는 문장입니다. wish가 전달하는 뉘앙스 조심하도록 하시면 돼요. 밑에 내용 봐봐요. wish는 불가능한 것을 소망할 때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현재 일의 반대를 말할 때도 쓸 수 있는 거고 현재 불가능한 일을 소망할 때도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wish는 또 불가능한 거니까 과거 사실의 반대, 과거 때 불가능했던 것도 소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wish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두 개의 시제가 있네요. wish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과거로 쓰든지 wish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어떻게요? 과거보다 더 과거에를 희망할 때, 소망할 때 어떤 한다고 했어요? 과거 완료를 쓰거나, 그죠?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I wish, 내가 불가능하지만 소망을 하기를 I had a new bike, 내가 새로운 자전거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저께 자전거 부모님이 사줬는데 오늘 다 부서졌어요. 근데 또 새로운 자전거 금방 사달라 그래요? 안 되잖아요. 부서진 자전거를 보고 지금 현재 부서진 자전거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현재 사실을 말하는데 그걸 현재 시제를 쓰지 않고 과거를 씀으로써 일부러 문법을 들여서 강조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그 읽는 사람은 귀에 기억나게 하는 거죠. I wish I had a new bike. 나는 지금 그럴 리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바이크를 가지기 원합니다. wish 다음에 뭐 써서요? 과거 써서 현재 사실의 반대를 말하죠. 그죠? I wish the deadline이 마지막 마감 날짜가 were. deadline은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it이라는 대명사를 쓸 수 있어요. deadline은 it 다음에 올 수 있는 비동사는 is나 뭐 가능해요? was가 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썼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거 썼으니까 얘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걸 희망하는 거야. Deadline were next month. 다음 달이 데드라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야. 다음 달이 마감 날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게 말도 안 되는 문법을 썼으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데드라인은 언제란 얘기예요? 데드라인은 지금 현재란 얘기예요. 데드라인이 지금 현재인데 말도 안 되게 다음 달을 희망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고 문법적으로 틀린 얼토당토 않는 비동사를 쓰이는 거죠. 이해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현재 사실의 반대를 희망합니다. 불가능한 걸 희망하죠. 그죠? 가정법 과거를 썼죠. 가정법이죠. wish 다음에 시제를 과거를 써서 현재 사실의 반대를 소망하죠. I wish 나는 소망하기를 you were my boyfriend. 나는 네가 나의 남자친구이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you 다음에 비동사 뭐 써야 돼요? 비동사 you 다음에 are 또는 were 쓰는 건 맞아요. 그렇죠? you 다음에 쓸 수 있는 비동사는 were 맞아요. 그럼 이거는 맞는 거 쓴 거야. 맞는 거 쓴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거는 맞는 얘기 한 거겠네요? 아니죠. wish가 지금 뭐죠? 시제가 뭐요? 현재죠. 그죠? wish가 시제가 현재잖아요. 그죠? 얘가 시제가 현재인데 얘는 지금 뭐가 됐어요? 지금 과거 됐어. 왜 were 썼겠어요? 얘가 현재면 you are 쓰죠? 훨씬 이해가 되게 왜 were 썼겠습니까? 이때 were는 you에 맞는, you를 보고 만든 비동사가 아니고요. 말이 안 되고 문법적으로 틀리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이 안 되고 문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서 있을 수 없는 문법을 썼던 이 쓰는 were 계통의 비동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리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불가능하지만 소원하기를 네가 내 남자친구였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여자고요. 니콜 키드만. 여러분 니콜 키드만 좋아해요? 니콜 키드만이 내 여자친구라면, 뭐 나이 때문에도 안 되겠지만은 니콜 키드만이 내 여자친구라면 말이 돼야 이게 불가능해 안 불가능하죠. 말이 안 되죠. I wish the famous actress 니콜 키드만 were my girlfriend. 그런 말이 되죠. 내가 말이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 배우 누구 좋아요? 데미모, 그죠? 제가 이제 미국 배우 얘기했으면 한국 배우 얘기하고 싶은데 한국 배우는 떴다가 자꾸 금방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이 배우가 유명하다고 얘기했는데 며칠 지나면 또 안 유명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데미모나 니콜 키드만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또 누구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요. 불가능한 걸 소망하는 거죠. 그죠? were 쓰는 거야. 이 were는 불가능한 걸 얘기를 하는 계통의 비동사 were예요. 그 다음에 I wish 내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소망을 하기를요. I could go back. 내가 과거 썼네. 그죠? could go back to the past. 이거는 말 자체가 안 되네요. 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친구 중에 과거로 돌아가는 애 있어요? 있어요? 가끔 과거로 왔다 갔다 하는 애 있어요? 본인이 자꾸 과거 간다고 자기는 과거 간다 막 우기는 친구 있어요? 좀 거리를 두고 사귀세요. 불안하잖아요. 그죠? I wish I could go back to the past. 과거는 못 돌아갑니다. 그죠? 비록 현재를 말하지만 그 안타까움을 말이 안 돼. 현재를 말하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데 정반대인 과거 시제를 써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하고 있어요. I wish I had bought. 드디어 과거 완료 시제 등장했어요. 이러면 언제의 상황을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과거 사실을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사실에 있었던 일을 안타까워하고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I wish I had bought a ticket yesterday. 그죠? 이게 yesterday니까 여기 뭐 나와야 돼요? 이게 yesterday면요, 여기에 I bought이라고 단순 과거형 나와야 돼요. yesterday면 bought이 나와야 되고 과거 맞잖아요. 그죠? 얘는 과거라고 시간대를 선정해놨는데 여기다가는 과거 완료라고 해놨으니 뭔가 좀 찝찝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 느낌 때문에 이 내용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조의 색깔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강조의 색깔을 가지게 하고 기억나게 하려면 시제를 틀리는 게 아주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말하고 있으면서도 과거 완료를 쓰는 거예요. I wish I had bought. 내가 샀었더라면 a ticket yesterday. 어저께 티켓을 샀었더라면. 가끔 그럴 때 있죠. 그죠? 영화가 개봉된다 그래서 아니 내일 사지 뭐 그러고 있다가 오늘 보려니까 좌석 다 나갔어요. 그래 어쩔 수 없이 내일을 기다려야 된다든지 또는 어떻게 들어갔는데 자리를 따로따로 앉아야 된다든지 어제 사놓을 걸. I wish 사놨으면 좋았을 걸. I wish I had bought a ticket yesterday.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I wish 소망합니다. 불가능하지만 소망해요. She had told me earlier. 그 여자가 일찍 얘기했으면 좋았을 거야. I wish she had told me earlier.
일찍 얘기했던 얘기 안 했던 얘기요? 일찍 얘기 안 했던 얘기요. 지금 일찍 얘기 안 했던 얘기요? 과거 때 일찍 얘기 안 했던 얘기요? 과거 때 일찍 얘기 안 했던 얘기죠. 그죠? had told, 과거 알렸었죠. 그죠? 과거 사실에 반대로 후회하는 거죠. 과거 때 일찍 얘기했더라면 좋았을 거. 그러나 그걸 현재 희망하기를. 과거 때 일찍 얘기했으면 좋았을 걸 과거 사실의 반대를 말하기 위해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제, 틀린 시제를 써서 과거 완료를 쓰기 시작하죠. 이해되죠? 여기까지가 wish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책에 있는 예문들이요. 책에 있는 예문인데 제가 몇 개씩 이렇게 빼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요. 두 가지 궁금증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wish에 대해서. 첫 번째요. wish는 불가능하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wish는 과거의 현재의 일이든 과거의 일이든 둘 다 현재에 불가능한 일, 과거에 불가능한 일을 안타까워하면서 시제를 하나씩 뒤로 돌려서 하나는 과거, 하나는 과거 완료를 표현해요. 어쨌든 wish를 썼다 그러면 불가능한 걸 소망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쓱 지나가는 노래가 있어요. 쓱 지나가는 노래가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노래 다 부릅니다. 뭐 지나가요? I wish you Merry Christmas. I wish you Merry Christmas. 그럼 이거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그럴 리 없겠지만 당신이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래요. 그럴 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택도 없지만 당신이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지내길 바래요.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I wish you Merry Christmas. 그거야? 아니에요. 왜 wish를 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적인 레벨로 볼 적엔 I hope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쓰는 게 맞대요. 우리 문법적으로는 우리 인간끼리 얘기할 땐 I hope를 쓰면 되는데 왜 wish를 쓸까요? 그러면 이게 인간이 주가 돼서 말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우리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에요? 크리스마스. 우리 사람들 날이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 날이에요? 요즘은 사람들 날이 됐지. 뭐, 신나게 노니까, 그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뭐요? 그거는 인간들의 날이 아니고, 누구요?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날인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그죠? 신은 능력이 많아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많아요. 크리스마스에 나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는 없어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돼서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복을 주고 더 잘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이 나는 없지만 누구는 가지고 있어요? God은 가지고 있어요. Jesus Christ나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wish하지만,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거를 소망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제발 가시 크리스마스 때 당신을 즐겁게, 좋은 크리스마스가 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거를 더 강조해서 말하기 때문에, wish가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누구 입장에서는 가능해요? God 입장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 나를 충분히 낮춘 거죠. 그래서 I wish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불가능하지만 Your Merry Christmas God이 당신한테 메리 크리스마스를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wish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거 하나랑 또 하나는 뭐냐면은 wish는 시대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면은 몇 년 전에는 누구나 다 불가능하다고 여겼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가능해졌어요. 예를 들어서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요. 다른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1, 2분 만에 알 수 있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잖아요. 50년 전에 저쪽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진이 있었는지, 해일이 있었는지, 뭐 사고가 났는지, 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참 있어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요? 몇 분이 뭐예요? 빠를 경우에는 몇 초까지도. 뭐요? 인터넷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인터넷은 더 빨라지죠. 그죠? 금방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하루를 넘기지 않아요. 아무리 전 세계 이 둥근 세상 반대쪽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금방 안단 말이에요. 40, 50년 전에는 불가능했죠. 그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I wish 40, 50년 전에는요. 불가능한 걸 소망하지만 I wish I could know, I could see. 내가 알기를 원해요. The news. 뉴스를 알기를 원해요. Happening in other world. 다른 나라에서 생기는 in other areas, in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에서 생기는 걸 알기를 원해요. 그 당시에는 I wish를 써서 말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요? 다 할 수 있죠. 인터넷 통해서 다 할 수 있죠.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I hope, I can know, 또는 I can see, 또는 I can understand, I can notice the news in a few minutes. 아주 짧은 시간에 happening in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에서 생기는 거. 이해되죠? 그죠? 두 개, 우리 책에 있는 예문이니까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I wish I could see the news in a few minutes. 이 말은요, 40년 전에
50년 전에, 100년 전에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뭐라고 말하나요? 드디어 wish가 아니고 이제 인터넷으로, 뉴스로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누구나 다른 나라에 생긴 일을 금방 볼 수 있어요. I hope I can see the news in a few minutes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wish를 써서 말한 것이 나중에는 hope를 쓴 말로 바뀔 수도 있죠. 이렇게 해놔야 여러분 wish를 보는 눈하고 hope를 쓰는 눈이 좀 넓어진다고 할 수가 있죠. 그죠? 100년 전에는 다 이렇게 말했어요. 날았으면 좋을 텐데, 날고 싶은데. 100년 전에 못 날았어요. 그죠?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그죠? 그때는 전부 다 I wish I could fly 그랬다고요. 지금 날아요? 못 날아요? 물론 혼자 이렇게 날지는 못하죠. 비행기 타고 날잖아요. 지금 뭐라고 말해요? I hope I can fly라고 말해도 되는 세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 wish는 세월이 지나면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봐두면은 wish를 보는 시야, hope를 보는 시야가 좀 넓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s if로 넘어갈게요. as if는요, 번역을 하면 마치 뭐뭐처럼이에요. 벌써 그 뉘앙스 자체가 봐봐요. 마치 뭐뭐처럼이니까 뉘앙스 자체가 벌써 반대예요. 마치 뭐뭐처럼. 지금은 이게 아닌데 마치 뭐뭐처럼, 마치 저것처럼, 마치 이것처럼, 마치 저 사람처럼. 나 저 사람 아닌데, 그죠? 마치 그 상황처럼, 그 상황 아닌데. 말 자체가 이거는 지금 반대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을 할 때는 당연히 과거 시제를 사용하겠죠. 과거와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는 당연히 또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하겠죠. 봐봐요. He talks. 그는 말해요. As if he knew everything. 이거 뭐요? 과거죠, 그죠? 걔 아무것도, 번역할게요. 그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다 알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현재 사실과 반대를 말하기 위해서 과거를 쓰죠. 그죠? He talks, 말하고 있어요. As if he knew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내가 볼 때는 걔 모든 거 다 알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아는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현재 사실과 반대를 말하죠. 그죠? 그래서 과거 시제를 쓰는 거예요. People live, 사람들은 삽니다. As if, 뭐뭐처럼 살아요. 뒤에 뭘 기대할 수 있어요? 과거가 나오든지, 현재와 반대를 얘기를 하려면 과거가 나오든지, 과거의 반대를 얘기를 하려면 과거 완료를 나오든지. People live as if they could, 과거 나왔어요. 그럼 이건 현재 사실과 반대죠. 그죠? They could live, 살아요. Forever,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현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아야 못 살아요. 우리 영원히 살아야 못 살아요. 진짜 길면 100살. 보통 7, 80, 하여튼, 영원히 살아야 못 살아요. 주변에 영원히 사는 사람 있어요? 영원히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영원히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현재 사실과 당연히 반대죠. 과거 사실에 반대, 과거는 영원히 살았는데 지금 못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현재 사실과 반대를 말하기 위해서 과거를 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he spent. 그는, 돈을 사용했어요. 이 말도 여러분 많이 해본 적 있을 거예요. he spent. 돈을 썼어요. money, 돈을 사용했어요. as if, 마치 뭐뭐처럼요. 뒤에 나오는 시제 볼게요. as if, 여기 뭐 하나 집어넣을게요. as if he spent money. as if he, 미안해요. 뒤에 문장 바꿀게요. 여기요. he spent, 문장 바꿀게요. 우리 책에 있는 예문으로 바꿀게요. he spent as if he, had earned, 책의 거랑 똑같은 거 쓸게요. he spent as if he had earned a lot of money. 읽어볼게요. 책에 있는 내용이 좀 다르다. 여기 시제 봐봐요. 볼게요. He spent money. 그가 돈을 썼어요. As if, 뭐뭐처럼 돈을 썼어요. He had earned a lot of money. 그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썼어요. 여기 있는 거 조금 복잡하게 써볼게요. 여기 거 지우고요. 요거. He spent as if he had, 여기요. He had, 이게 더 해석하기 쉬울 것 같아. A lot of money. 또는 much money. A lot of money. 또는 much money. 여기 봐봐요. had earned. 이거 볼게요. 요거 지금요. 여기 헷갈리죠? had 같은 게 오기 때문에 뭐가 뭔지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 had 더하기 뒤에 쓰는 건 뭐라 그랬어요? 과거 분사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건 뭐죠? 이거 과거 분사예요. 흔히 말하는 had 더하기 pp란 얘기예요. had earned 얘 뭐죠? 얘 과거 분사라는 얘기예요. as if를 써서 마치 뭐뭐처럼이라고 얘기하고 뒤에 가서 시제를 과거 분사를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디 사실에 반대요?
과거 사실의 반대란 얘기예요. 과거에 안 그랬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했다는 얘기예요. 해석해 볼게요. He spent money. 그가 돈을 썼어요. As if he had earned a lot of money. 그가 많은 돈을 벌었었던 것처럼 썼어요. 그가 많은 돈을 과거에 벌었었다는 얘기, 안 벌었었다는 얘기요. 그는 과거에 많은 돈을 벌지 않았었다는 얘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뭐뭐처럼 마치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썼다는 얘기예요. 위에 거요. He spent money as if he had a lot of money. 그가 과거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돈을 썼어요.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 안 가지고 있었던 얘기요? 안 가지고 있었던 얘기요. 과거 사실의 반대죠. 그죠? 그래서 과거 사실의 반대를 말하기 위해서 as if를 쓰고요. 과거 사실의 반대를,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시제가 과거 사실이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제를 쓰지 않고 과거 완료를 시제를 써서 원칙적으로 전달해야 될 본 시제하고는, 본래는 과거 시제인데 본 과거 시제하고는 전혀 다른 엉뚱한 시제를 써버림으로 인해서 이 내용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시제를 틀려서 이 메시지를 강조하는 거죠. 과거에 he had, 과거에 돈 없었던 얘기예요. He had earned, 과거에 돈을,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적이 없었던 얘기를 반대로 얘기해서 문법을 틀려서 반대로 얘기를 하는 스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죠? 그죠? 그죠? 딱 짧게 얘기하자면, 시제를 틀려서, 내용을, 기억나게 하고 강하게 전달하기.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됐고요. 그 다음에, 문법 안 틀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찝찝해. He spent money as if he had earned a lot of money. He spent money as if he had earned a lot of money. Good. Nice. 그 다음에요. I was happy. 내가 행복했어요. 이게 과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기대할 건 뒤에 과거에 돼야 되는데, I was happy. as if 마치 뭐뭐처럼. 뒤에 나오는 시제 봐봐요. I had won. had 뭐죠? had 말고 had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뭐죠? had는 과거를 나타내고, won이 뭐죠? 얘가 win의 과거 분사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had 더하기 과거 분사라는 과거 완료를 썼던 얘기예요.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한 단계 뒤에 있는 시제란 말이에요. 지금 I was happy 과거로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과거 완료래요. 그리고 as if 있어요. as if까지 있어요. 과거예요. as if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과거 완료 썼어요. 그 뭐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주어진 사실과 반대를 말하는 건데,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완료를 썼으니까 이거는 과거 사실의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로터리가 로또야. 복권이야. 그는, 나는 기뻤어요. 뭐뭐처럼 기뻤냐면, 복권에 당첨이 되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기뻤다는 얘기죠. 내가 복권에 당첨됐다는 얘기, 안 당첨됐다는 얘기요? 복권에 당첨 안 됐다는 얘기죠. 그죠? as if 뭐뭐처럼 I had won the lottery. 내가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그 당시에 기뻤었습니다. 한국말 들어봐도 알잖아요. 그죠? 복권에 당첨 안 됐다니까요. 그죠? 안 됐다는 얘기를 다른 시제를 써서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혹시 복권에 당첨된 사람 있어요? 제 주변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물론 두 사람 다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은, 한 사람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 내가 옛날 직장 다닐 적에, 옛날 직장 영어 가르치는 거였어서 영어 계통의 일을 할 적이요. 그때, 어느 한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나랑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계획이 어떻게 돼. 그 직원은, 미국에서 무슨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MBA였었어요. MBA 뭔지 알죠? 그죠? MBA 디그리 따기 힘들잖아요. 대학원 나와야 돼. 그래서 MBA가 돼서 한국을 왔어요. 근데 워낙에 MBA가 또 한국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직장 찾기도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왔는데, 워낙에 회사 안에서도 워낙에 MBA가 많다 보니까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회사 전단지를 접었어요. 회사 전단지를 맨날 접고, 그래서 내가 가끔 농담으로 해서, MBA, 너 뭐해? 회사 전단지 접어? 그럼, 야, 오늘 할 거 많아. 말 시키지 마.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계속 MBA 있는데, 너 인력이 아깝지 않니? 나 이제 또 공부할 생각 없어. 그러니까 조금 더 벌어서, 1, 2년 더 벌어서, 와이프하고 같이 미국에 유학 가서 MBA 박사과정을 하겠다. 자기는 1, 2년 더 고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금요일날 그 얘기했어요. 월요일날 퇴사했어요. 월요일날 사표 내고 회사를 안 나왔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아무도 그 직원이 왜 사표를 냈는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수로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근데 금요일 지나면 토요일날이 복권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토요일날 그 해 가장 큰 액수가 걸린 날이었었어요. 근데 금요일날 그 얘기했는데 토요일날 사라졌어요. 의심이 되죠, 그죠? 저 복권 아니면 저렇게 사라질 리가 없는데. 근데 나중에 들리는 소식인데 미국 가서 공부한다고 그러거든요. 틀림없이 뭐가 있는 거야. 내가 몇 번 연락을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미국 가서 공부하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근데 나한테 금요일을 얘기를 했는데 월요일날 퇴사하고 그 달에 미국 가버린 거야.
뭐 있죠, 그죠? 찾아야 되는데 아직 연락이 안 돼, 이 사람한테. 또 한 사람은 건너 아는 사람인데, 우체국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또 큰 복권에 한국에서 당첨된 적이 있었어요. 저는요, 100원, 500원도 안 돼요, 500원도 안 돼요. 대본 적이 없어요, Anyway. 그러니까 제가 복권 당첨됐다고 말하는 거, 당첨 안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요.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토플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이, 몇 점 만점이죠? IBT로 바뀐 다음에 몇 점 만점이죠? CBT 300점. 요즘 100 몇 점 만점이죠. 그죠? 저는 옛날에 600점 만점일 때 이제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커뮤니티 칼리지 들어가려면은 450점이 있었어야 돼요. 그 당시에 450점. 썩 좋은 점수는 아닙니다. 600점 만점에 450점이니까. 450점이 미니멈 요구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딱 시험을 봤는데 413점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450 나올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내가 첫 번째 토플 시험 볼 때 저 다 찍었어요. 다 찍었어요. 뭐 들리는 것도 없고 다 찍었어요. 다 찍었는데 413점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600점 만점에 다 찍었는데 413점인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내가 잠재력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보다 영어를 더 못하는 제 후배가 걔가 417점이 나온 거예요. 걔가. 그래서 너 나보다 영어도 나보다 레벨이 낮은데 너는 왜 410점이 나왔네. 그리고 속으로 내심 질투가 생겼는데 얘가 하는 말.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그래도 너나 나나 영어 감각이 있나 보다. 어떻게 우리 같은 이렇게 낮은 레벨 다 찍었는데 어떻게 이게 400 몇 점이 나오냐 했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큰 실망감을 안겨줬죠. 얘가 뭐라 했냐면 형, 토플은 형 빵점이 400점인가 그래. 그러는 거예요. 이거 빵점이 400점이야. 빵점이 다 빵점이 400점이야. 그러니까 나는 413점 맞았던 얘기는 몇 개 맞았던 얘기야? 한 대여섯 개 찍어서 맞았다는 얘기죠. 그죠?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 토플 점수는 0점은 없어요. 요즘 IBT는 모르겠어요. 0점은 없어요. 근데 450점이 나와야 나는 대학을 가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413, 417, 425, 430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드디어 450점이라는 점수를 딱 데드라인에 452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I was so happy as if I won the lottery. 나 이제 대학 갈 수 있게 됐거든요. 너무너무 기뻐. 그때 제 나이가, 한국에서 친구들이 대학교 졸업하려니까 26인가 그랬던 거예요. 25. 그때 대학교 1학년 들어간다고 벌쩍벌쩍 좋아할 때였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기뻤었어요. 그때 내 기분이 이랬었어요. I was happy as if I had won the lottery. 되죠? 그죠? 되죠. 그 다음에, as if에서 두 가지 알아두면 좋은 게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 여기 지울게 이제, 스피킹 상에서 as if가 살짝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요. 여러분 들어봐서 알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라이팅보다 스피킹은 빨리 말을 전달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포멀한 말보다 인포멀한 말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정식의 말보다 약간 비정식인 말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똑같은 단어인데 여러 곳에서 우리 한국말에 울겨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그래서 you talk, 네가 말하고 있어요. 네가 말해요. as if 뭐뭐처럼 말하는 거야. You were there. 네가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말한다 이거. 여기 as if 썼어요, 그죠? 맞는 말이에요. 스피킹상에서는 as if 대신 아마 여러분이 회화책에서 봤을 수도 있어요. You talk like 많이 씁니다. You talk like you were there. 너 거기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었던 것처럼 말한다. 그래서 as if 대신에 like란 단어 많이 씁니다. 스피킹 때 여러분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You act like you act like you knew everything. You act like you did that. 네가 그랬던 것처럼. You act like 대신에 원래 뭐 쓸 수 있는 게 정식으로 하면 뭐 써야 돼요? You act as if. 그러나 like라는 말로도 여러분 회화에서 많이 씁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만일 여러분이 쓰는 이 문장 속에서 이 안에 지각 동사라든지 사역 동사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요. 그럴 경우에 이 안에 지각 동사나 사역 동사가 들어가 있을 적에는 규칙에 변동이 생깁니다. 여러분 as if를 쓰고 나면 이 뒤에 나오는 거 시제가 뭐가 돼요? 지금처럼 과거가 되거나 또 뭐가 있어요? 과거 사실의 반대를 말하는 과거 완료가 온다고요. 그러나 만일에 이 as if가 들어간 문장 속에서 지각 동사나 사역 동사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he look 그가 뭐뭐처럼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누가 보고 있는 거요? 내가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He looks as if. 그가 뭐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요. He looks, 그가 마치 뭐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 뻔한 사실 알아야 몰라요. 뻔한 사실 알지 않아요?
여러분, 눈으로, 이 지각동사, 지금, 눈으로 뻔히 지각하고 있는데, 그죠? 눈으로 뻔히 보고 있는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잖아요. He looks as if, 그 다음에 어때요? 여러분이 골라보세요. He looks as if he is nervous. 그가 눈으로 뻔을 보고 있는데, 그가 nervous한지, nervous하지 않은지, 눈으로 뻔히 보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눈으로 뻔히 보이는데, 그거를 안 보이는 것처럼 말하는 그게 웃기잖아요. 그죠? He looks, 그가 뭐뭐처럼, 이거 지각동사. He looks as if he is nervous. 이게 맞는 표현이죠. 만일에 룰대로 가자 이거야. as if를 쓰고 그 다음에 과거나 과거 완료 써야 He looks as if he were nervous라고 쓴단 말이에요. 이거 틀렸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뻔히 지각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뻔히 지각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자신 없이 말한다고 말이 그럴 리 없겠지만 뻔히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있는데도 그럴 리야 없겠지만 반대 사실이라고 말하면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각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뒤에 과거나 과거 완료를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내 말이 맞잖아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 왜 그게 안 보이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말하나요? 눈에 보이는 건 눈에 보이는 사실대로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본인이 지각할 수 있는 거를 자꾸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로 말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자기가 지각하고 있는 것 그 자체 눈에 보이는 자기 지각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말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실수. 내가 항상 지각동사, 사역동사를 항상 동시에 얘기하다 보니까 같이 썼는데 사역동사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항상 무슨 문법 시간에 지각, 사역동사 항상 같이 나서 같이 썼어요. 지각동사만 그래요? 지각동사만 그래요? 자기가 지각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말하고 신빙성이 있다라고 말해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지각동사를 해볼게요. it smells. 그게 냄새가 나요. 그럼 이 냄새 지금 누가 맡는 거예요, 지금요? 이 냄새 지금 내가 맡는, 내가 맡죠. 내가 맡는 냄새가 맞다 그래야지. 내가 맡는 냄새가 신빙성이 있다 그래야지. 내가 맡는 냄새가 옳다 그래야지. 내가 맡는 냄새가 그럴 일만 없겠지만 그거는 불가능하고 현재 사실의 반대다, 과거 사실의 반대. 말이 이상하잖아요. 내가 냄새 맡는데 왜 자기의 지각 능력을 떨어지게 말하나요? It smells as if 뭐뭐처럼 보여요? 뭔가 타는 것처럼 냄새가 느껴집니다. Something. 그 다음에 여러분 선택해보세요. 본인이 냄새가 맞는데 자기의 지각 능력이 우수하다고 맞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it smells as if something is 또는 something were. 어느 게 맞아요? something is가 맞죠. 그죠? something is burning. 뭔가 타고 있는 듯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각 동사를 쓰게 되면 그 뒤에 비록 as if가 나타났다고 하지만 본인의 지각 능력이 자꾸 떨어진다고 말하면 그 이상하니까 본인의 지각 능력이 높다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비록 as if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하는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는 이 문법의 적용을 받지가 않습니다. 가는 이런 예외들이 우리를 좀 어렵게 하죠. 그죠? 이제 마지막 without이에요. without은 워낙에 생활 가운데 많이 쓰기 때문에요. without 뜻이 뭐죠? 뭐뭐 없이잖아요. 그죠? 뭐뭐 없이잖아요. 그러니까 without 그러면 뭐뭐가 없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반대 상황을 추측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뻔했는지, 뭐뭐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반대 상황을 생각하고 추측해 보는 거야. 어떻게 될 뻔했는지 현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과거 시제를 쓰고 어떻게 될 뻔했는지 과거와 반대되는 상황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과거 완료 시제를 쓰죠. 책을 보고 예문을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우리 책의 예문 볼게요. without 쓴 거 볼게요. without your support. 너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도움이 있었던 얘기 없었던 얘기요. 도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반대로 말하잖아요. 현재 사실의 반대를 말하잖아요. I would lose my job. 내가 내 직업을 잃어버렸습니다. 직업 잃었다는 얘기 안 잃었다는 얘기요. 직업 안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현재의 직업을 안 잊어버렸던 이 사실을 강조하려고 시제를 반대 과거로 쓴 거죠. Without a support from UNICEF. 유니세프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도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도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도움이 있다는 얘기죠. Lots of children. 많은 아이들이 would go hungry. 배고플 때인데 배고프던 얘기 배 안 고프던 얘기요? 물론 배고픈 아이도 있겠지만 그래도 유니세프의 도움이 있어서 많은 아이들이 배가 안 고프던 얘기. 현재 사실의 반대를 말하기 위해서 과거 시제를 썼죠. Without a medical technology. 의료 기술이 없었더라면 의료 기술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있다는 얘기잖아요. The cancer patient. 암 환자 그 암 환자는 would not survive. 생존할 수 없었을 텐데 그 암 환자가 생존했다는 얘기요? 생존 안 했다는 얘기요? 생존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without a hint from the teacher. 선생님으로부터 그 힌트가 없었더라면 힌트 있었어요? 없었어요? 힌트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We could not solve this objective question. 그 주관식 문제를 풀 수 없었을 텐데 주관식 문제 풀었던 얘기 안 풀었던 얘기요?
풀었던 얘기죠. 이런 식으로 현재 주어진 상황과 반대를 말하기 위해서 용 말도 안 되니까 현재 사실과 반대를 말하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써야 될 문법과 반대가 되는 상식적으로 써야 될 시제와 반대가 되는 과거 시제를 쓰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과거 완료 쭉 읽어볼게요. Without their donations. 그들의 donation, 기부와 후원이 없었더라면 the welfare facility, 그 복지기관은요, would not have been built, 지어지지가 않았을 텐데, would not have been built. 보이나요? 나가는 이게 구성요소 보이나요? would have 더하기 과거분사. Without advice from him. 그로부터의 조언이 없었더라면 I could have started a wrong program. 나는 잘못된 프로그램을 시작했었을 텐데. 구성요소 어떻게 돼요? could have 더하기 과거분사죠. 그죠? 잘못된 프로그램 했던 얘기 안 했던 얘기요? 안 했던 얘기죠. 과거 사실의 반대를 말하기 위해서 과거 사실의 반대를 말하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반대되는 시제인 과거 완료를 쓰죠. Without a clerk's help. 그 점원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I could have purchased an expensive one. 비싼 거 살 뻔했는데 비싼 거 안 샀다는 얘기죠. Without the opportunity last year. 작년에 그 기회가 없었더라면 I would not have been successful this year. 금년에 성공 못했었을 텐데. 금년에 성공했다는 얘기 안 했던 얘기요? 금년에 성공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without the financial aid from them. 그들로부터 그런 경제적인 후원이 없었더라면 I could not have graduated. 나는 졸업할 수가 없었을 텐데. 졸업했던 얘기요? 졸업 안 했던 얘기요? 졸업했다는 얘기죠. 그죠? 과거 사실의 반대를 말하기 위해서 정상식적으로 반대되는 시제인 과거 완료 시제를 쓰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네요? 이해가 되네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100% 이루기를 바라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